전시동원 체제와 무장독립, 투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기간을 크게 이제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그래서 1930년대 이후로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주제로 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통치 방식, 그다음에 경제 수탈,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10년대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 20년대를 문화 통치, 30년대 이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민족을 말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인들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말살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걸 이제 의미하는 거야. 내가 조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선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의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1930년대 어떤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 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가지고요, 만주 일대를 이제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러면서 만주 장악하고 나서 점점 내려오겠죠. 중국 본토로 오면서 어떻게 돼? 중일 전쟁 벌어집니다. 37년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과도 전쟁이에요. 태평양 전쟁. 요게 이제 세계 2차 세계 대전인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결국에는 30년대 이후에 일본의 상황이 어때요? 이게 크나큰 이제 어떻게 돼? 침략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지금 계속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 통치 방식, 뭐 경제 수탈 방식, 뭐 또 독립운동, 이런 게 이제 맞춰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0년대 이후는 전쟁, 이렇게 이제 하나로 큰 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민족 말살 통치하는 거야. 왜? 자, 한국인은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상가를 없애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한국인을요, 전쟁에 이제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 펼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민족 말살 통치를 했냐? 먼저 뭐 내선일체라고 해서요. 여기 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쪽, 지금 여기 식민지 상태에서의 안쪽이라고 얘기하는 거 일본 본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은 이제 조선이에요.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내선일체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런 주장도 했대요. 일선동조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본과 조선은 어떻게 돼? 조상이 같다. 우리 처음부터 같았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된가? 우린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또 황국 신민화 정책을 이제 펼쳤다라고 하는 건데요. 황국, 황제의 나라. 여기에서 말하는 황제는 이제 일본 천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정책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도록 강요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앞에서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를 참배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사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어떤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엄청 이제 여러 신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신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 분필에도 신이 있고, 뭐 칠판에 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엄청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을에 이런 신사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우리 이제 그 남산에다가 큰 이제 신사를 만들어서요, 거기에다가 이제 참배를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전통신을 이제 모시는 그런 사당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일제의 침략 전쟁을 이제 어떤 침략 전쟁에 도움을 주는 신, 뭐 전쟁의 신, 전투의 신, 이런 걸 이제 참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궁성, 천황이 살고 있는 곳에 또 이제 절을 하고요. 막 이러한 걸 이제 시키는 거야. 한국신민화 정책 한다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이제 의식을 없애겠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하지 말라고 하죠. 말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름도 어떻게 돼? 일본식으로 이제 바꿔라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다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뭐 창씨개명을 했다라고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단은 교과서에서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지금은 1930년대 이후의 경제 수탈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0년대 이후에 어떤 경제 어떤 그 스타를 한마디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자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도 얘기해요. 병참 기지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 30년대 이후에 일본의 어떤 특징이 뭐였어요? 전쟁을 계속한다라는 거죠. 자,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병참 기지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물적, 인적 자원 이런 거를 전쟁에다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군수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반도 어디에다가 북부지방. 자, 한반도 북부지방에 뭐 금속, 기계, 화학 등 중화학 공업 시설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철, 석탄 등 지화자원. 이런 거 이제 생산했다라는 거야.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북부지방. 그래서 식민지 시기, 이 시기에 이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장들이, 여러 이제 군수 그 산업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나중에 광복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한 이후에 처음에는 그 시기까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기본적으로. 왜? 일본이 이렇게 북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군수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그게 또 요거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인적 물적, 수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1938년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요. 국가총동원. 우리 나라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동원하겠다. 어디에? 전쟁에. 그래서 자, 날짜를 보세요. 중일전쟁이 37년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의 인적 물적 수탈을 본격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수탈을 보면은 자, 지원병제. 군대 갈 사람 지원하는 거야. 징병제. 강제로 이제 군대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전쟁과 지금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병사. 자, 그다음에 국민징용령. 징용. 일하는 거예요. 여자 근로 정신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 강제 노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 노동, 강제 노역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일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이 되었다. 자, 참고로 이 일본군 위안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도 많은데 100%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있고 막 유럽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가 참고로.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더 갔었어요. 하여튼간에 당시에 이제 전쟁에 우리 그 조선인 처녀들이 끌려가서 막 이제 성노예 생활했던 거, 그걸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본 그 대사관 앞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죠.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 보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수탈 보면은 자, 이제 전쟁 나가면 이제 먹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군량미 확보를 위해서 자, 미국 공출, 그러니까 집집마다 쌀을 걷는 거야. 공출한다. 또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절에 있는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각 집안에 있는 녹그릇, 숟가락 이런 것까지 다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다 공출해가지고 다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년대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볼 건데 이제 국외 독립운동을 볼 겁니다. 국내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이제 국외를 중심으로 30년대 이후는 보겠는데. 먼저 요거 1931년에 결성된 좀 유명한 그 독립운동 어떤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한인애국단 이라는 단체, 한인애국단.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자, 김구가 이제 결성을 했어요. 자, 이 한인애국당에서 이제 활동했던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이 이봉창과 또 한 명이 있는데 일단 이봉창이라는 사람은요 이 도쿄 그 천황이 지나갈 때 천황의 그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면서 암살을 이제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인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인물은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바로 용봉kép이에요. 자, 이 중국 상하이 홍커 공원
이 공원에서 자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만주 사변 일으키고 나서 중국 이제 본토로 들어와 가지고 이 상하이를 점령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연 거야. 그 행사장에 이 윤봉길이 어떻게 돼요? 폭탄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이제 기념하는 이제 어떤 식장이 이제 그 개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돼요? 일본의 고위 관리들도 모이고요. 또 일본 군인들 중에서도요. 높은 사람들, 막 장군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던짐으로써 일본군의 어떤 이제 고위 관리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군인들, 장군들, 장성 이러한 사람들을 사살을 했고요. 당시 이제 우리 이제 중국 국민당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은 당시에요. 국민당과 공산당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공산당은 알겠죠? 뭔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국민당은 그냥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당시 이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제스가 이 윤봉길이 이렇게 이제 흥포공원에서 이제 폭탄 던진 거 이걸 보고 당시 이제 중국의 그 3억 정도의 그 인구도 해내지 못한 걸 뭐 조선인 한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서 엄청 이 윤봉길 의사의 이 폭탄 던진 이 의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중국 국민당이 우리 임시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는 독립운동을 이제 지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장독립투쟁이 이제 국외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됐냐면, 자, 이게 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30년대 초와 그 다음에 후반기. 왜냐면은 30년대 초에 보면은 이제 막 일본이 이제 만주 사변 일으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독립군들의 주 활동 무대가 여전히 이제 만주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만주를 잃어버리고 나서 일본이 점점 중국 본토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독립군들의 활동도 어디겠어요? 중국 본토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30년대 초에 보면요. 만주에서 이제 활동할 때 보면은 여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제일 유명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잠깐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20년대 볼 때, 자, 3부에 통합했어요. 3부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 뭐, 봉오동유투 천산리 대첩하고 나서 간도참변 이제 당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도망가면서 밀산부에서 잠깐 이제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자유시 참변 걷고 나서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재정비하면서 만들었던 게 3부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참정신 막 이렇게 이제 배웠었죠. 이 3부가 어떻게 돼요? 통합운동 해가지고요. 북만주 하나로는 안 되고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된 거죠. 두 개로 크게.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게 이제 혁신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게 국민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혁신회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던 거. 자, 잠깐만요. 만들었던 게 이제 우리 여기 한국 독립당이에요. 당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야. 이 한국 독립당에서 이제 만든 이제 군사 조직, 독립군 조직이 바로 뭐예요? 한국 독립군. 예요. 여기 지청천.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남만주, 요 국민부 요쪽에 이제 보면요, 조선 혁명당 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이 조선 혁명당에서 만든 이제 부대가 조선 혁명군이라는 겁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3부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만주에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북만주, 남만주 나눠졌었고 지금 30년대 와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으니까 이 혁신회나 국민부 여기에서 만든 군부대들이 당연히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번 보고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지청천,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끌었고요. 자,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의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어떻게 돼? 만주 차지하고 나서 중국으로 막 대륙 침략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중국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30년대 후반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 우리 이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의용대라고 해서요. 요걸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여기 김원봉이 만듭니다. 김원봉. 이 김원봉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색깔 좀 다시 해볼까요? 자,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열단을 만든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김원봉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의열단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제 암살, 뭐 이제 식민 그 기관들 막 폭파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의열단을 통해서는 독립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독립군 부대를 편성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 중국의 우리 국민당, 아까 여기 국민은 나왔죠? 국민당과 연합을 했고요. 자, 근데 이 조선의용대가 이제 어떻게 되면 크게 두 개로 쪼개져요. 이 한쪽은, 자, 화베이 지방, 요 화베이 지방이 이제 화북 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허 일대, 그쪽으로 올라가요. 이 조선의용대의 나머지 한쪽은 이 화베이 지방을 올라가서 이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에 이제 어떤 군부대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화베이 지방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우리 그 독립운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이제 밑에 다시 한번 볼 건데, 요게 이제 그 사회주의 단체예요. 사회주의에서 만든 단체예요. 조선 독립동맹. 여기에 산하에 있는 독립군 부대,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럼 나머지는 여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자, 이때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김원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남은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냐면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이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대 이후에 독립군 부대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잖아. 여기 한국독립군, 혁명군, 의용대, 의용군,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제일 중요한 단체가 뭐냐? 부대 하나 골라라라고 하면 한국광복군을 고르겠어요. 왜? 이 한국광복군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도 좀 이제 잘 나오는 그 군부대입니다.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세력들은 어떻게 돼?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좀 이제 세력이 조직력이 커지고요. 자, 내려와서 여기 조선독립동맹, 아까 위에 있던 거 있죠? 이거 다시 이제 볼게요. 자, 화베이,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들이 만든 조직이다. 독립운동 단체고요. 군사 조직으로 이제 조선의용군, 의용대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의용군으로 개편을 했던 거고요. 자, 이 조선독립동맹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회주의 계열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산당과 연합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의용대는 국민당, 그 다음에 이제 의용군은 공산당과 연합했다. 라는 거 여기 참고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세요. 자,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중국 본토 내륙을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우리 한일애국단에서 윤봉길도 어떻게 돼? 상하이의 훈코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훈코우공원이 이미 누구한테 지금 점령당했다는 거야?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상하이에 우리가 만든 어떤 이제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상하이가 점령을 당했으면 임시정부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내륙으로 진출할 때 상하이에서 이제 이동을 계속했어요. 이동을 해서 중국 내륙 쪽으로 쭉 들어가요. 안쪽으로. 서쪽으로 쭉 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냐면 여기 충칭이라는 지역에 이동해서 이제 체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만든 정규 군대가 한국광복군입니다. 여기. 자, 총사령관에는 지청천. 아까 우리 한국 30년대 우리 초반에 한국 독립군 있죠? 그 맡았던 사람이죠? 지청천. 자, 그리고요. 아까 김원봉이 이끄는 이제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어떻게 돼? 합류를 했다라고도 얘기했죠? 자, 이 한국광복군의 여기 활동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 같은 게 좀 이제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제가 태평양 전쟁 일으키자 이제 일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우리도 참여를 해요. 이 한국광복군이. 자, 중국과 함께 대일 전쟁. 그러니까 일본과 이제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본토에서. 자, 그 다음에, 자, 또 인도, 미얀마, 이러한 이 전선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자, 연합군과 함께 공동 작전을 펼쳤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광복군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그 전선에서 막 이게 싸우고 막 총 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제 후방에서 막 정보를 수집하고 막 무전하고 막 요런 걸 이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으나 시작은 못해요. 실패해요. 왜? 일본이 그냥 8월 15일 날 그냥 갑자기 항복을
해가지고요. 이 국내 진공작전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자, 여기 한국광복군의 이제 활동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40년대 초반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일본이 거의 이제 망해가는 모습이 이제 점점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막 민족 그 지도자들이 일본은 이제 곧 망한다. 곧 있으면 이제 망한다. 멸망하고 나면 이거 이제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한반도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정부 나라를 만들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국을 위한 어떤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개의 단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원래 있는 거죠. 임시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어떻게 됐어? 우리 화북 지방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 조선 독립동맹, 사회주의 단체죠. 이런 게 있고요. 또 국내에도 단체가 있는 거예요. 조선 건국동맹이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조선 건국동맹,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체가 이제 건국을 위한 어떤 건국 강력 이런 걸 이제 이야기했는데, 참고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요 삼균주의 세 개를 균등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화베이 지방에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강력을 방표하고요. 조선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세요. 광복한 이후에서도 이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운형 하면 이제 중도파, 가운데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좀 쉬워요. 자, 여기 좌우익 세력을 망라해서 건국을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좌익 우익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식민지 1920년대 한번 보면은, 자,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활동하는 세력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뭐 어떻게 나눠졌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눠졌었죠. 자, 이 민족주의 계열이 결국에는 이제 우익이라고 부르고요. 사회주의를 우리가 좌익이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3단원 전시동원 체제와 무장독립 투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